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자리에 앉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에서 해가 기울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끝 흙길 옆 초라한 집에서 비라나라는 중년 남자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손에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평생 밭을 갈고 수레바퀴를 고치며 흙과 나무를 만져왔지만 글자를 써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장터에 간판을 더듬어 읽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곤 했고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면 슬며시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배운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 한켠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언젠가 한 번쯤은 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바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그는 숲속 수행처에 글 읽기와 연부를 배우러 오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스님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경문 한 구절씩을 가르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라나의 가슴이 아주 작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냐. 젊은 이들 사이에 끼어 서툰 손을 들이밀 생각을 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비라나는 집 마당에 나와 기름 등잔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에 따라 작게 흔들리다가도 다시 자세를 잡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라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저 자리에 앉아보고 싶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한쪽에 아이들이 먹을 아침을 미리 준비해 두고 무랑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우물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작은 바가지를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늘이 푸르스름한 빛을 띨 때 숲속 수행처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행처 뜰에는 이미 몇몇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넓은 잎사귀와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고 스님 한 분이 조용히 글자를 써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라나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끼어도 될까?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젊은 스님 한 명이 그를 보고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쪽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비라나는 쑥스러운 마음으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어 나무 조각을 잡은 손가락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처음 내리그은 선은 금방 비뚤어졌고 첫 글자는 모양이 흐릿했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슬며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비라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역시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는 나무 조각을 내려놓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부처님의 발걸음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을 둘러보시더니 비라나의 어색한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손은 오늘 처음 무엇을 배우고자 이 자리까지 걸어왔느냐. 비라나는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흙과 나무만 만져왔습니다. 이제야 글자를 배워보고 싶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손도 서툴고 눈도 흐려져 아이들 앞에서 틀리기만 합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꽃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먼저 핀 꽃만 꽃이 아니다. 늦게 피는 꽃도 빛이 있다. 그대의 손은 늦게 움직였을 뿐이다. 꽃이 피는 때가 다르다고 봄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비라나는 나무가지 사이에 늦게 피어난 작은 꽃송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이 한 번 더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싹이다. 그대가 오늘 이른 아침 이 길을 걸어와 여기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밭에서는 이미 작은 싹이 솟아오른 것이다. 그대가 나무 조각 위에 그은 서툰 손도 마음이 움직인 자리의 표시이다. 비라나는 자신의 떨리던 손을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끄럽기만 했던 굳은 살과 주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언제 배웠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어느 향기를 품고 배우느냐가 그 길의 빛을 만든다. 늦게 배우는 사람의 자리는 모자란 자리가 아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겪은 눈으로 세기를 바라보는 자리이다. 그대가 오늘 쓰는 서툰 글자는 누구보다 많은 계절을 지나온 손에서 나오는 글자이다. 비라나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묵직한 것이 천천히 풀려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뒤늦게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지금 온 손님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나무 조각을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이 여전히 비뚤었지만 그의 눈길에는 조금 다른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라나는 이른 아침 어둑했던 숲길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안에 훌륭한 글씨를 쓰지는 못하겠지만 내일 아침에도 한 번 더 이 길을 걸어오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툰 글씨로라도 아이 이름 석자를 정성껏 적어주겠다고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자리에 앉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우신가요? 남들보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미 스스로를 물러나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만큼은 언제 시작했는가 보다 지금 마음이 한 번 더 움직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당신 안에서 늦게 피어나는 작은 싹과 늦게 피는 꽃의 빛을 떠올리며 이 나이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한 줄을 배우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저녁 무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서서히 어둑해지고 있었고 마을 끝 흙길 옆 작은 집 마당에서 마을라라는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라는 손등에 깊게 박힌 주름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밭을 메고 곡식을 털고 아이들을 안아 올리느라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글자를 읽거나 경문을 외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밤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허전함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외우는 한 줄 기도나 개송을 조용히 읊조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숲속 수행처에서 부처님이 이끄는 저녁 연불 모임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할라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외울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밤마다 붙잡을 한 줄쯤은 나도 배워보고 싶다는 바람이 아주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마할라는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부엌 한쪽에 남편과 아이들이 먹을 저녁을 미리 차려두고 무랑아리를 채운 뒤 문간에 등잔 하나를 켜두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숲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걸을 때 그녀의 발걸음은 자꾸만 멈추려 했습니다. 나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글자도 잘 모르는데 괜히 남들 앞에서 더듬거리다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마할라는 가슴이 콕콕 찌르는 것 같았지만 발을 돌리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속 수행처에 도착했을 때는 나무 사이로 저녁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뜰 한가운데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한 스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짧은 개송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먼저 따라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했습니다. 마할라는 사람들 맨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한 줄을 함께 익혀보자. 스님은 조용히 한 줄을 천천히 외웠습니다. 이 숨을 쉬는 동안만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자. 사람들은 그 말을 뒤따라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마할라도 입술을 열어 따라 해보았지만 중간에 단어가 몇 번씩 엉켰습니다. 몇 차례를 반복했지만 문장 끝이 자꾸 어두워져 맥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조금씩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할라는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한 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다니. 그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뜰 한쪽에서 부처님의 발걸음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다가 마할라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마할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글도 잘 모르고 기억하는 것도 서툽니다. 그래도 밤마다 붙잡을 한 줄쯤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한 번 듣고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줄줄 외우지도 못하면서 괜히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마할라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처 마당 가장자리에서 깜박이는 작은 등잔을 가리켰습니다. 긴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어두운 밤에는 손바닥만한 등잔 하나면 발밑을 비추기에 충분하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넓은 강을 한 번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한 돌 위에 먼저 발을 올려놓는 것이 시작이든 마음도 그렇다. 그대가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와 서툴게라도 한 줄을 따라해 본 것 자체가 이미 첫 돌에 발을 올려놓은 것이다.
마할라는 눈길을 들어 작은 등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꽃은 세찬 빛을 내지 않았지만 바로 그 앞 흙바닥만큼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많은 말을 외우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한 번 더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싹이다. 그대가 밤마다 붙잡을 것은 수많은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한 줄이면 된다. 오늘 배운 개송이 자꾸 흩어지거든 그때마다 다시 주워 담으면 된다. 쏟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대가 다시 담으려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마할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이 한 줄만 그대 가슴에 품고 다녀라. 이 숨을 쉬는 동안만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자. 앞날을 모두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드나드는 이 숨과 함께만 지켜보아라. 그 말을 듣는 동안 마할라의 가슴 안쪽에서 묵직하게 엉켜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 내려갔습니다. 나는 너무 늦고 모자라서 남들처럼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해왔구나 하는 깨달음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약해져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나이에 아직 외워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할라는 어둑한 길을 걸으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숨을 쉬는 동안만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자. 집에 도착해 등잔불을 다시 켰을 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놓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새로운 것을 외우고 배우는 일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밤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말 한 줄조차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계신가요? 오늘 밤만큼은 많은 말을 외우지 못한 자신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 숨과 함께 떠올리고 싶은 한 줄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등잔 하나를 떠올리며 이 숨을 쉬는 동안만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자는 한 줄을 가슴에 살며시 놓아 두시길 바랍니다. 몸이 느려진 만큼 천천히 보는 법을 배우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에 해가 기울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흙길 위를 사가라라는 남자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걸음이 빨랐으며 장터 일도 앞장서서 처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쑤시고 숨도 금방 차서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덕을 뛰어 내려가는 아이들과 달리 사가라의 발걸음은 자꾸 뒤로 남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민폐만 되는 몸이 된 것 같구나. 요즘 들어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장터로 가는 길에 자주 뒤처졌습니다. 일행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기다릴 때마다 미안함과 씁쓸함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사가라는 잠자리에 누웠다가 여러 번 뒤척였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서러움과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외로움이 자꾸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사위성 숲속 수행처에 부처님이 머무르신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사가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해가 뜨기 전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느린 발로라도 그곳에 가보자. 새벽 안개가 남아있는 흙길을 따라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예전처럼 재빨리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발밑의 흙과 풀잎의 느낌이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길가에 맺힌 이슬과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숲속 수행처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은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가라는 나무 그늘 한쪽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이 한결 고요해졌을 때 부처님은 사가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대의 발은 어떤 마음을 싣고 이 길을 걸어왔느냐. 사가라는 두 손을 모은 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제가 누구보다 빨리 걷고 앞장서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몸이 느려져 사람들 걸음을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함께 길을 갈 때마다 제가 모두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민망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쓸모가 다한 늙은 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자주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처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래를 보아라. 숲 끝자락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중간에는 물살이 빠른 곳이 있고 굽이진 곳에는 잔잔한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은 빠르게 흘러가며 많은 것을 훑고 지나간다.
그 물은 멀리까지 가기는 하지만 제 모습에 비친 얼굴을 오래 머무르게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잔잔한 연못과 고요한 물웅덩이에서는 얼굴이 천천히 비치고 오래 머문다. 천천히 흐르는 물만이 비친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 있다. 그대의 몸도 이제 빠른 물살에서 잔잔한 연못으로 옮겨온 것과 같다. 사가라는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부서지고 굽이진 곳의 고요한 물에는 나뭇가지와 하늘이 또렷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몸은 빠른 물살과 같아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스쳐 지나간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자주 놓치기도 한다. 몸이 느려진다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야 비로소 천천히 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가라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사람들과 걸음을 맞추지 못해 자꾸만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모두의 길을 막는 돌덩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느린 몸으로도 정말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사가라의 발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 위에는 빠르게 걷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천천히 걷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대가 이제 천천히 걷기 시작했기에 함께 걷는 이들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볼 기회를 얻는다. 그대의 느린 발걸음은 모두의 속도를 잠시 낮추어주는 종소리와 같다. 또한 그대의 눈은 이제 예전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 아침의 빛과 흙길의 감촉과 함께 걷는 이 얼굴빛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빠르게 걷던 때에는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공부이다. 사가라는 가만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느려진 몸이 부끄럽기만 했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잃어버린 것들만 세워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른 걸음과 거침없는 팔힘과 한 번에 해내던 일들만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혀왔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을 들으니 아까 새벽길에서 보았던 이슬과 나무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더 늦추어 보았습니다. 길가의 작은 돌들과 풀잎과 멀리서 손을 흔드는 이웃의 얼굴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지나쳤을 풍경들이었습니다. 사가라는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빠르게 달리는 물길은 아니지만 대신 오래 머무는 연못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자신을 보며 사람들에게 민폐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작아지시나요? 걸음이 느려지고 손이 굼떠진 만큼 내 삶에서 쓸모가 하나씩 지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밤만큼은 잃어버린 속도만 쐬지 마시고 느려진 몸 덕분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 잔잔한 연못 하나를 그려보시며 천천히 흐르는 물만이 비친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을 가슴에 살며시 놓아두시길 바랍니다. 평생 남만 돌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한 작은 마을의 저녁 우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젊은 날부터 부모와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그를 부르면 사라는 먼저 몸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은 조금 따뜻해졌지만 몸은 해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위해 쉬어본 날을 거의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는 우물가에서 마지막 물동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해는 산등성이 너머로 내려가고 하늘에는 붉은 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이 잠깐만이라도 그냥 서 있고 싶다. 그러나 바로 이어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치솟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시어머니 약 시간에 늦겠는데. 이렇게 서 있으려는 것만으로도 나는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 같구나. 내가 쉬면 나쁜 며느리이자 나쁜 이웃이 되는 것 같구나. 그는 다시 물동이를 들었지만 팔과 어깨는 쉽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저녁 노을 아래 우물가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던 마음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어찌 나 혼자만 편안해지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밤은 깊어지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로 향하던 길에서 사라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을 밖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 끝에는 부처님이 머무는 숲의 수행처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언제나 가보고 싶었지만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접어두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또다시 마음속에서 다른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을 쓰면 오늘 할 일을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라는 어제 우물가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만 살다가 내 마음의 우물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숲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숲길 끝에는 강가를 따라 자리한 조용한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그곳 마당을 천천히 거닐던 부처님이 사라를 보시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을 숙이고 서 있던 그의 귀에 부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그대의 발걸음은 어떤 마음을 안고 이곳까지 왔느냐? 저는 평생 사람들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몸이 너무 지치고 마음도 자주 텅 빈 것 같습니다. 남들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앉아서 숨을 고르면 나는 게으르고 나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윽고 부처님이 마을 쪽 길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대 마을 우물을 알고 있느냐? 더운 날이면 길손들도 우리 우물에 내려와 물을 길어 마십니다. 만약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그 우물이 바닥부터 말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길손들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갈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물을 길어 주던 우물이 말라 버리면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다. 우물이 다시 물을 나누어 주려면 먼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속 샘이 고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대의 몸과 마음도 우물과 같다. 그대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물을 길어 주듯 정성과 힘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대의 우물 또한 한 번은 채워져야 한다. 그대가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우물 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이다. 그 시간이 없다면 어느 날 그대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그대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더 이상 물을 건네줄 수 없다. 사라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매듭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저 자신을 돌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말에는 두려움과 바람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 역시 한 생명으로서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대가 자신을 돌보는 일은 다른 이들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 부드럽게 안아주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그대가 잠시 멈추어 자신의 숨을 바라보고 마음을 쉬게 할 때 그대의 사랑은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진다. 사라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마지막 자리에 놓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 또한 이 땅을 걷는 하나의 우물이라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우물이다. 나는 말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부처님이 강물 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가 이 숲길을 걸어온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향한 한 걸음이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도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숨을 들여다보는 휴식을 허락해 보아라.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그대의 우물을 다시 채우게 될 것이다. 사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조이던 보이지 않는 밧줄이 조금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은 많았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 뒤로 물러난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시 쉬어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길을 배우는 중이라는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사라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숲길을 돌아 나오는 길에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빛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 한구석이 포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라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도 하루에 한 모금의 물을 건네주겠다. 먼저 내 우물을 지키며 더 오래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남만 돌보느라 지친 기운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만의 휴식을 허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한숨을 천천히 고르며 자신에게도 한 모금의 물을 건네주듯 부드럽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주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해 보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한 작은 마을의 늦은 오후 흙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난다는 젊은 날부터 줄곧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남을 돕는 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약초를 구해다 주고 지붕이 새면 사다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멀리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리면 그는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는 늘 같은 말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지만 난다의 가슴속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집안일과 밭일과 돌봄이 한데 얽히면서 그의 하루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난다는 무거운 쌀포대를 창고로 옮기려다 그만 한쪽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며 눈앞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곁에 있던 이웃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자 그는 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 혼자서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물동이를 들 힘도 없어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는 처음으로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서는 버거운데도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다.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면 나는 약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난다는 가까스로 지팡이를 짚고 마을 바숫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 끝에 부처님이 머무는 동산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소라면 밭일을 도우러 가느라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만은 발이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를 지나 수행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윽고 부처님이 난다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대의 얼굴에는 오래 참아온 기운이 서려 있구나. 이 아침 그대의 마음은 어떤 짐을 지고 이곳까지 왔느냐. 난다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 말하려니 괜히 폐만 끼치는 것 같고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도 늘 괜찮다고만 말해왔습니다. 부처님이 잠시 난다의 곁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서로를 향해 기울어 선 두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그 나무들을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두 그루의 나무를 보느냐? 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나무는 처음부터 그렇게 한쪽으로만 서 있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동안 줄기는 조금씩 서로를 향해 기울어 갔다. 이제는 한 나무가 다른 나무의 어깨에 등을 기대듯 서 있다. 만약 어느 날 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진다면 남은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난다는 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쪽이 쓰러지면 기대고 있던 다른 나무도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기대고 선 두 그루의 나무는 함께 서 있기 위해 서로에게 무게를 맡긴다.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기대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기 위해서다. 그대가 평생 남을 도와온 것은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는 선이다. 그대가 끝없이 주기만 하고 결코 받지 않으려 한다면 그 선을 베풀 자리를 빼앗게 된다. 그대는 남의 어깨가 되어준 적이 많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대의 어깨가 되어 볼 수 있게 허락해 보아라. 난다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은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고만 여겨왔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짐을 얻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지요. 부처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을 돕는 기쁨을 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서로 기대는 나무처럼 사람과 사람도 그렇게 서로에게 기댈 때 더 깊이 선다. 난다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그는 평생 약함을 내보이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온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늘 그대가 이곳까지 걸어와 마음을 털어놓은 것 자체가 이미 도움을 청한 첫 걸음이다. 마을로 돌아가거든 가장 믿을 만한 이에게 솔직히 말해보아라. 나는 지금 혼자서는 조금 버겁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대를 쓰러뜨리는 대신 그대를 지켜줄 두 번째 나무가 되어줄 것이다. 난다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더 힘을 내면 됩니다. 라는 말 대신 이렇게 작은 목소리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조금은 기대고 싶습니다. 숲길을 내려오는 동안 난다는 마음속으로 몇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자신만 도와주던 이웃과 조용히 안부를 물어주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이 보일 무렵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한 번은 솔직하게 말해보겠다고. 나도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혼자서 버티느라 굳어버린 기운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더는 괜찮다고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부드럽게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 사람을 떠올려 조용히 마음으로 기대어 보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상이 언젠가 실제 걸음이 되어 당신 곁에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따뜻한 나무 한 그루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를 배우는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한 마을의 저녁마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나카는 젊은 날부터 말이 깊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집 마당을 찾아와 삶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장터에서 다투던 이웃도, 자식 문제로 울던 부모와 병든 노인을 돌보는 가족도 차례로 그를 찾았습니다. 세나카는 늘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마지막에는 무언가 답을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잠시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등을 돌려보낸 뒤 남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주 이런 말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누군가의 삶을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깊지 못하구나. 그럼에도 입술 위에서는 다른 말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대는 저 길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오. 그는 마음속 떨림을 감춘 채 아는 척 말을 이어가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기울 무렵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병과 집안의 빚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나카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뚜렷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도 두렵고 저 길도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습관이 또다시 그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우선은 빚을 정리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좋겠소. 아버님의 병간호는 이웃과 친족을 더 불러 나누어 보시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남은 마당에는 금방이라도 금이 갈 것 같은 고요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세나카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전의 말들이 정말 저 사람에게 건넨 물이었는가? 아니면 물 한 방울 없는 빈 두레박 소리였는가?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비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처님이 계신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별빛이 흙길 위에 번지고 나무 냄새가 은은한 길이었습니다. 길을 걸을수록 오늘 하루에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세나카가 절을 올리자 부처님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물결이 일고 있느냐? 세나카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고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는 알겠다는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볼수록 오히려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늘 아는 척 말을 보태왔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 저를 찾아온 이들이 실망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말 뒤에는 제가 쥐고 있던 체면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가까운 쪽에 놓인 깊은 우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우물 안에는 잔잔한 물빛이 비치고 윗부분 돌틈에는 물기가 닿지 않은 마른 자리가 보였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우물은 자기 깊이를 안다. 물이 닿지 않는 곳에는 통 속을 비워둔다. 우물은 물이 찬 만큼만 사람들에게 내어줄 뿐이고 물이 없는 자리는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사람 또한 그러하다. 자기 마음과 지혜가 닿지 않는 데에는 말을 채우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어있는 소리가 아니라 경계를 드러내는 진실한 소리다. 세나카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사람들의 실망을 두려워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신의 체면을 붙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답을 멈추는 용기를 내지 못해 더 큰 두려움을 마음에 쌓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어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두려운가? 아니면 무엇이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두려운가? 세나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으로 채운 말은 잠시 기대를 붙들어 두지만 결국 길을 잃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모른다고 말하는 진실함은 처음에는 기대를 내려놓게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대가 모른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는 것만 말하는구나 하고 느낄 것이다. 그 말은 그대를 향한 신뢰를 허무는 대신 더 깊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다음 날 저녁 또 다른 이웃이 세나카를 찾아왔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두고 고민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쏟아낸 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나카는 어젯밤 바라보았던 우물의 마른 자리와 깊은 물빛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나도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닿지 않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대의 두려움과 사랑은 깊이 느껴집니다. 함께 더 듣고 더 물으면서 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해주시니 이상하게 숨이 놓입니다. 괜히 쉬운 답을 들었다면 더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세나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젖어 들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세나카는 마당에 앉아 별빛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우물처럼 살겠다. 물이 닿지 않는 자리에는 통을 비워두겠다. 내가 닿을 수 있는 깊이만큼만 정직하게 말을 건네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언제나 답을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과 체면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진실함이 오히려 누군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드럽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답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마음을 조용한 우물처럼 바라보며 스스로를 포근히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이들에게서 배워도 괜찮다는 걸 아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하난다라는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고 눈썰미가 좋아 많은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논일과 술의 일이며 장터의 이치도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하난다에게 한번 물어보게나.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히 컸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농사일부터 물건 파는 법까지 그에게 배웠습니다. 마하난다는 마당에 앉아 젊은 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들판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농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이들은 새로운 씨앗과 농사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적은 물로도 잘 자라고 병에도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마하난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구나. 한편으로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소리가 마음을 막았습니다. 내가 어린 애들한테까지 배우느냐. 평생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내가 이제는 모른다고 내려앉아야 한단 말이냐. 며칠 뒤 들판을 둘러보니 차이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젊은 농부들의 노는 고르게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대로 가꾼 노는 싹이 듬성듬성했고 흙은 더 메마른 듯 보였습니다. 마하난다는 괜히 흙을 더 세게 다져보며 마음속에 무거움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 마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노을이 사라지고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막대기로 흙바닥을 긁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 나이에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때 마을에는 소문이 한 가지 돌고 있었습니다. 사위성 근처 동산에 부처님이 머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하난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지팡이를 짚고 동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산에 이르자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조용한 걸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하난다가 다가가 합장하자 부처님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마하난다는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저에게 와서 묻고 저는 아는 대로 답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저보다 더 빠르고 더 넓게 아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저도 그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올라옵니다. 내가 어린 애들한테까지 배우느냐? 평생 어른 노릇을 하던 내가 이제는 모른다고 내려앉아야 하느냐? 이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동상 가장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큰 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에 작은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큰 나무와 새싹들을 보아라. 부처님의 말씀에 마하난다는 고개를 돌려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는 많은 계절을 지나 햇빛과 비와 바람을 견뎌온 나무다. 뿌리는 깊고 줄기는 단단하여 폭풍이 와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열매로 배를 채운다. 그러나 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언제나 큰 나무가 아니다. 먼저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 작은 새싹이다. 가장 먼저 바람의 온도와 햇빛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새싹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한 줄기 바람처럼 이어졌습니다. 큰 나무도 새싹이 주는 계절의 소식을 듣는다. 마하난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오랜 세월 많은 것을 겪어온 큰 나무와 같다. 그대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난 젊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대가 나누어준 지혜와 경험이 그들에게 뿌리가 되었다. 이제는 그 새싹들이 먼저 느끼는 바람과 햇빛이 있다. 그대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더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기댈 수 있을 때 숲이 깊어진다. 그러면 저는 젊은 이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은 잘 모르니 너희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그대가 작아지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더 넓어지는 말이다. 먼저 걸어온 발자국과 나중에 돋아난 새싹이 함께 숲을 이루는 것일 뿐이다. 마하난다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자존심이 오래된 외투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산을 내려오는 길에 발밑에 흙은 올 때와 같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마을에 다다랐을 때 젊은 농부들이 논둑에 모여 새 씨앗과 물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하난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도 오셨습니까? 젊은 농부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하난다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새 씨앗과 물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에게도 조금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잠시 놀라움이 스치더니 젊은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이 배우시겠다고 하시니 저희가 더 기쁩니다. 함께 보시면 더 좋은 점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마하난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이들 사이에 서서 새싹처럼 돋아나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하난다는 마당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큰 나무이면서 또한 배우는 새싹이 되겠다. 나이가 많다고 항상 위에 서 있으려 하기보다 서로 배우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나이에 걸린 자존심과 체면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젊은 이들에게서 배워도 괜찮다는 부드러운 허락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배우고 기대며 서 있는 관계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포근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늦게 시작한 작은 기쁨을 허락하는 법.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한 작은 마을의 저녁 흙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라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손에 일을 쥐고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밭으로 나가고 낮에는 장터를 오가며 생계를 위해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장난치는 소리가 들려도 그녀는 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사치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비라나의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났고 남편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녀는 문득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혼자 놀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저녁마다 모여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을 꼬아 작은 천을 짜고 어떤 이들은 나무를 깎아 필이나 숟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비라나는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어딘가가 살짝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무를 깎아 작은 새 모양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다. 조용한 곳에서 흥얼거리며 노래도 불러보고 싶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노래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평생 일만 하다 늦게 철이 든 한가한 늙은이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며 마음을 눌렀습니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나이에 맞게 조용히 있어야 한다. 기쁨을 찾겠다는 생각 자체가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비라나는 우물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가고 붉은 노을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사라질 즈음 동쪽 하늘에 희미한 달빛이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마음속에 작은 물음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보이는 빛도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요즘 부처님이 근처 숲의 수행처에 머무른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비라나는 오래 망설이다가 그 길로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에는 저녁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살짝 흔들고 흙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수행처 마당에 이르자 부처님이 몇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조용히 비라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빛과 그늘이 함께 머무르고 있느냐? 비라나는 가슴이 콕 찌르는 듯 했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저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비라나는 손가락을 꼭 맞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 작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흙 위에 선을 그려보고 싶고 나무를 깎아 작은 새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소리가 저를 누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철없는 짓이냐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스스로도 저를 한가한 늙은이처럼 느끼게 됩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말년에 장난이나 치는 사람처럼 보일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다가도 금세 다시 눌러버립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당 너머 저편에는 막 사라지는 노을빛과 떠오르는 달이 함께 보였습니다. 부처님이 그쪽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하늘 위에는 뜨거운 해가 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일을 하고 길을 걷고 밭을 갈았다. 부처님의 눈길이 달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빛도 있다. 노을이 물러나고 어둠이 내려와야 달빛과 별빛이 모습을 드러낸다. 낮 동안의 햇빛만 빛이 아니듯 삶에서도 그러하다. 어릴 때와 젊을 때의 빛이 있고 저녁 무렵에 비로소 떠오르는 빛이 있다. 비라나는 숨을 멈춘 듯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가슴을 향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대의 삶에서 낮은 오랫동안 이미 지나왔다. 그대는 햇빛 아래서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배고픔을 견디며 수많은 계절을 건너왔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 생애의 낮을 충실히 살아온 것이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찾아왔다고 해서 빛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저녁에 비로소 피어나는 작은 기쁨도 그대 삶을 비추는 빛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한가함이라 부를지 모르나 그대의 마음에서는 늦게 핀 꽃이자 오랜 길을 걸어온 발걸음에 건네는 작은 선물이다. 비라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에게도 저녁에 비로소 보이는 빛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 허락하지 않았던 기쁨이 사실은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던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흙 위에 나무로 선을 그리며 마음을 쉬게 할 때,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은 누구의 눈을 속이는 장난이 아니라 한 생애를 위로하는 달빛이 된다. 그대가 자신에게 허락하는 이 늦은 기쁨이 지나온 모든 날의 수고를 조용히 감싸줄 것이다. 비라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노을이 남긴 빛과 둥근 달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저녁에 비로소 떠오르는 나만의 작은 빛을 허락하겠다. 다음 날 저녁 비라나는 집 앞 나무 밑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아두기만 했던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칼끝을 움직여 작은 새의 윤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서툴고 모양이 어색해도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달빛 아래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늦게 찾아온 조그만 기쁨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며 스스로를 한가한 늙은이라고 부르지는 않으셨는지 살며시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저녁에 떠오르는 달빛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당신만의 조그만 기쁨을 마음속에서나마 허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배움을 처음 해보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한 작은 마을의 조용한 작업마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가라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곡식을 털어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 글자를 써도 삐뚤지 말아야 한다는 말. 늘 그의 곁에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라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장가를 들고 아이를 키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버릇이 생겨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 버릇이었습니다. 사가라는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빚고 피리를 만들며 웃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부러움이 일어났다가도 곧 가슴속에서 단단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다 망치면 창피하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매번 이렇게 마음속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가라는 장터를 지나가다가 염색장이를 도와달라는 청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젊은 염색장이가 천을 물들이기 위해 큰 항아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보였지만 사가라는 슬쩍 눈길을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염료를 쏟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볼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사가라는 잠을 설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할까 봐 한 번도 시작하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망치면 창피하다는 말이 크게 울렸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나는 무엇을 배워보지도 못한 채 늙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조용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요즘 부처님이 근처 동산에 머무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가라는 다음날 아침 조용히 지팡이를 짚고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숲길을 따라 올라가자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잔잔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가라가 다가가 합장하자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사가라는 한동안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망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망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 손을 들지 못합니다. 배워보고 싶은 것이 마음에 떠올라도 금세 덮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쌓여있던 항아리들과 빵 반죽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부처님이 빵 반죽이 담긴 그릇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 빵은 자주 속이 덜 익는다. 불기를 익히지 못해 겉은 타고 속은 설익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빵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첫 빵이 없었다면 다음 빵의 불길도 알 수 없다. 이번에는 항아리들을 향해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처음 빚은 항아리는 모양이 기울어지기 쉽다. 굽는 동안 금이 가거나 한쪽이 주저앉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항아리를 부끄러운 물건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 항아리가 아니었다면 손이 어디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도 배우지 못한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첫 물듬 또한 그렇다. 처음 물을 들이면 빛이 고르게 들지 않고 얼룩이 진다. 물감의 진함과 시간의 길이를 아직 모르는 탓이다.
그 얼룩진 천을 보고 사람들은 서툴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첫 천이 없었다면 다음 세계 깊이도 모르는 채로 남는다. 부처님은 잠시 사가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배움의 길에서는 망치는 손길도 길을 여는 발걸음이다. 사가라의 가슴 어딘가에 그 말이 또렷이 박혔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그릇이 완성되기 전 모습을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완성된 것만 세상에 있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는 첫 방도 첫 항아리도 첫 물듬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처음 배우는 마음은 흔들리고 쏟아지고 금이 가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망칠까 두려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굳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배우는 동안 그대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저는 늘 결과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모양이 아니면 시작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가 오늘 여기까지 걸어와 마음을 내어놓은 것 자체가 이미 첫그릇이다. 모양이 고르지 않아도 괜찮다. 금이 조금가 있더라도 괜찮다. 그 그릇에 담기는 것은 남들의 눈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방향이다. 사가라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그는 장터 한켠의 염색장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제 눈길을 피했던 그 젊은 염색장이가 여전히 천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가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오늘은 항아리를 함께 옮겨도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서툴러 염료를 조금 쏟더라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젊은 염색장이는 놀라다가도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두 사람은 함께 항아리를 옮기고 천을 물에 담갔습니다. 사가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물결에 스며드는 색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첫 천에는 얼룩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숨이 하나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망치면 창피하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완벽한 모양보다 배우는 동안 달라지는 마음의 방향을 소중히 바라보며 작은 첫 실패 하나쯤은 조용히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을 관찰과 감사로 배우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디아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젊은 날부터 그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한숨도, 장터를 오가던 사내의 걱정도, 늦게 배움을 시작한 이웃들의 조용한 기쁨도 그는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늦게야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숨을 처음으로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디아의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이룬 삶일까? 큰 수레를 끌어 장터를 뒤흔든 적도 없고 왕에게 이름을 불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집안에는 오래된 기름등잔 몇 개와 다른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룬 게 대체 뭐가 있을까? 이대로 생을 마친다면 너무 평범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허전함이 그의 가슴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들판에서 해가 기울 무렵 바디아는 혼자 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곳곳의 밭에서는 서로 다른 빛깔의 곡식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밭은 벌써 이삭이 노랗게 익어 있었고 어떤 밭은 아직 연두빛 줄기만 가득했습니다. 어떤 곳은 늦게 씨를 뿌려 이제 막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디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많은 밭들 가운데 내 밭은 어디쯤에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부처님이 사위성 근처 동산에 머무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디아는 이제 와서 무엇을 여쭐 수 있을까 망설이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바람이 일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헛헛하다고 느끼는 이 마음만큼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는 마침내 오래된 신발끈을 고쳐 묶고 동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산에 이르자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잔잔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디아가 다가가 절을 올리자 부처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느냐?
바디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사연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이만 먹어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누가 기억할 만한 이름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제 삶이 너무 평범하게 흘러가 버린 것 같아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논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저 멀리 펼쳐진 밭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여러 밭들을 보아라. 바디아는 함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처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밭은 곡식이 일찍 자라 이삭이 무겁게 익어가고 있다. 어떤 밭은 아직 줄기만 가득하여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어떤 밭은 늦게 씨가 뿌려져 이제 막 싹이 얼굴을 내밀었다. 겉으로 보면 어느 밭은 풍성해 보이고 어느 밭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밭이 저마다의 모양으로 계절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해가 비추고 바람이 스치고 비가 머물며 각자의 흙에서 각자의 빛깔로 자라날 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어떤 삶은 일찍 이름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삶은 늦게야 빛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떤 삶은 눈에 띄게 크고 어떤 삶은 작은 풀잎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의 들판 위에서 각자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바디아의 가슴 어딘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만 바라보았느냐? 바디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그 눈으로만 제 삶을 재어왔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조금 다른 눈으로 배워볼 수 있다. 무엇을 더 이룰 것인가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을 관찰하고 오늘을 배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눈으로 살아볼 수 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오늘 논둑에서 여러 밭을 바라보았듯이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아라. 젊은 날 땀 흘리던 밭, 실패를 두려워하느라 멈춰서 있던 밭, 늦게야 기쁨을 허락한 밭, 남에게 기대고 남을 기대게 했던 밭, 그 모든 밭이 모여 지금의 그대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오늘 남아있는 숨에 조용히 감사해 보는 것. 그것이 남은 생에 허락된 저녁 공부다. 바디아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삶이 비어있는 밭이 아니라 이미 많은 계절을 지나온 들판이었구나. 부끄러움과 허전함 대신 조금은 따뜻한 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동산을 내려오는 길에 바디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사라지고 부드러운 달빛이 들판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둑을 따라 펼쳐진 여러 밭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저녁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바디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무엇을 더 이룰지만 세지 않겠다. 내가 걸어온 밭들을 관찰하고 오늘 곁에 있는 얼굴들을 바라보고 하루에 한 번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고 싶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내 인생은 딱히 성공한 것이 없다는 허전함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가 보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이미 자라있던 작은 숨과 빛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걸어온 발자국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조용한 감사 한 줄을 마음속에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을 성과가 아니라 관찰과 감사로 배우는 저녁 공부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오늘 한 걸음만은 내디딜 수 있다 하고 조용히 속으로 올려보시길 바랍니다.